봐봅시다. 어떤 수인지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거 오늘 배웠다. 저번 시간에. 뭐예요, 이거?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저번 시간에 이 한 내용 중에 하나만 추가할게요. 6 해서 추가할게요. Z-Z 바가 실수인가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실수가 되는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6번 해서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뭐를 해봤어요? 파란색으로 하자. 일관성을 갈게요. Z-Z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Z바 마이너스 Z가 되네. 그러면은 이 식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지? 안 같아요. 얘는 뭐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건 뭐야? 부호가 켤레복소를 취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시험 봤잖아요. 0이나 순호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0이나 순호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 문제야. Z 플러스 Z 바가 0이 될 때 Z는 어떤 수인지 구하여라 라는 건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Z를 A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Z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Z 플러스 Z 바를 구해봤더니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2A가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Z는 뭐가 되겠습니다? B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Z가 뭐이거나 순허수이거나 또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말이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것이 마이너스 Z로 됩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다음을 증명하래. 이거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똑같아. Z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A 플러스 BI라고 놓겠습니다. 이거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안 적었는데 여기에서는 적을게요.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Z 곱하기 Z 바다라는 것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가 되네요.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0이래요. 실수는 항상 어떤 성질이 성립합니다. 실수는 항상 어떤 성질?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0이래. A,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뭐도 A도 0, B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Z는 뭐가 되겠습니다. 0 플러스 0i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증명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씩 증명해보고 나중에는 증명을 많이 해볼 거거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연습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게 0이면 0 또는 0임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복소수 알파 베타가 이게 0이에요. 0 또는 0임을 보여라 라는 거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놓아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놔둬버리면 알파 베타를 구했다라는 것은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자. 얘를 곱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무엇이 될 거냐면 0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얘가 0이 되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AC-BD가 0이고 AD 플러스 BC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B 이렇게 되네. AC는 BD가 될 것이고 BD는 마이너스 BC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이 없냐면 A, B, C, D가 0이거든. 이게 실수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게 문자를 어느 정도 정리해 줄 필요성을 느끼잖아. 그래요? 문자를 어느 정도 정리해 줄 필요성을 느껴.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를 좀 없애볼까? A 여기에다가 양변에 D를 곱할게요. 너무 문제가 어렵다. A, C, D, B, D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양변에 C를 곱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A, C, D 얘는 마이너스 C를 곱했지 B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았냐면 BD의 제곱은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항시켜 봤더니 B로 묶여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에 내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B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혹시 B가 0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얘들을 구해 봐보자. 오케이? 첫 번째 B가 0일 때 먼저 해볼게요. B가 0이에요. B가 0이면 여기 넣었던 이 식들이 다 0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AC도 0이 되는 거고 AD도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AC도 0이 되는 거고 AD도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C도 0이고 AD도 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C도 0이고 AD도 0이면 봐봐. AC가 0이면 PD도 0이고 어차피 B가 0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 않냐?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야. A가 0일 때 C가 0일 때 이 경우 다 나누는 거 너무 짜증나지 않냐? A가 0일 때 D가 0일 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0일 때가 있을 거고 C가 0일 때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A가 0이야. 그럼 B가 0일 때 A도 0이지. 그럼 뭐가 0이에요? 알파가 0인 거야. 그렇지. 화가 나기 시작하냐? B도 0이고 C도 0이야. B도 0이고 C도 0이에요. 그 경우를 한번 해볼까? B도 0이고 C도 0이에요. 그러면 B도 0이고 C도 0이잖아. 지금 이 경우 있잖아. 이 경우. 그지? B도 0이고 C도 0. B도 0이고 C도 0이고 이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B도 0이고 C도 0이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 A, D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가 0이면 A, B, C, D가 다 0이 돼버려. 오케이?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봤더니 A도 B도 C도 다 0이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서 C가 0이면 D도 0이고 B도 0이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 된다라는 게 돼버리지.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가 0이 되는 거고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D는 얘도 이제 해봤더니 너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거나 알파가 0이거나 이것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CD가 0이면 이거 베타가 그냥 0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정도까지 하지 맙시다. 미안. 좀 이 문제 지워버릴게. 처음에 이 문제까지는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오케이?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사실 다른 방법도 있거든.
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알파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알파가 0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0이라고 가정했더니 베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지. 베타가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지워! 하지 말자. 미안. 미리 뺐어야 되는데. 이제 10번 봅시다. 10번은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것은 이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봐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얘를 뭐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인수분해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인수분해 해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알파로 묶이잖냐? 알파로 묶여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가 베타로 묶이지. 베타로 묶여요. 집중해. 앞에 문제가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집중 안 하지 말고 제대로 집중해서 보세요. 베타로 묶여요. 그러면 알파바 베타바 공통 인수가 있네. 또 묶여.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바 베타바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를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플러스 i 곱하기 3 마이너스 i를 곱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2 플러스 4i 2 마이너스 4i 열심히 다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해지지 않냐? 그래요? 현례복소수 두 개를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다?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배웠네요. 그냥 쓸게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내가 쓸게.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은 그냥 쓸게요. 그 다음 봐봅시다. i의 거듭제곱이에요. i의 거듭제곱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i를 계속 곱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봐보자. i의 거듭제곱. 이게 항상 어려워해.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려워해. 봐보자. i.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i의 제곱 해볼까? i의 제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 i의 4제곱. 1. i의 5제곱. i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지? i의 7제곱. 마이너스 i. i의 8제곱. 1. 이 정도 써봤으면 너희들이 이제 느낌이 와.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좌표에 나타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너희들이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극좌표다라는 것을 복소수를 좌표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혹시 나중에 배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그거에 비추어서 설명할게. 얘가 1이야. 이거 i라고 놓을게요. 여기 i라고 그냥 놓을게. 알겠지?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예요. i를 4제곱하면 1이에요. 이게 반복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원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봐봐. 우리가 수를 나타내는데 몇 개씩 반복해요? 4개씩 반복하잖아. 4개씩 반복하지? 이때 수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봐봐. 1, 5, 9잖아. 3, 2, 6, 10이잖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오케이?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i에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를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i의 거듭제곱이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 되겠습니다. i의 거듭제곱이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수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얘 k에다가 0부터 대입해야 되잖아. 얘는 0부터 대입해야 되고, 얘도 0부터 대입해야 되고, 얘는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4만큼 차이가 나야겠지? 4를 뺄게요. 4k-3이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4k-2라고 쓰기도 하고, 4k-1이라고 쓰기도 해요. k 값을 얘를 맞춰줘서 뭐부터 대입하기 위해서? 1부터 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기도 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나눴을 때 나머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형태들을 생각해 봤더니 얘는 4로, 오호호. 엄마. i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인 형태. 얘는 4를 나눴더니, 어이구. 계속 4를 좀 먼저 적네.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인 형태. 얘는 i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인 형태. 얘는 i의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얘에 대한 성질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이거 다 안 적어도 크게 뭐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이것을 다 더하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네요. 뭐가 돼요? 0이 돼요. 오, 이렇게 되게 되면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아이고,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얘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0이 된다라는 거 알지 않냐? 그지? 근데 이 앞에 나열된 게 똑같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혹시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됐다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그래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게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 i의 세제곱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냐면 i의 2020까지 더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4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네요. 오케이? 2020이 4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네요. 오케이? 나누어 떨어져요. 2020이 4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이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쭉 있는데 내 생일이 i 47, 4월 7일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47까지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가 0이 된다고? 4로 나눠 떨어지니까 까지 0이 됩니다. 라는 거지. 그지? 4로 나눠 떨어졌어요. 4로 나눠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 나와? 3개 남지? 3개 남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눠 떨어지는 형태 i부터 쭈르륵 해가지고 i의 44까지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4로 나눠 떨어지는 형태까지는. 그리고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요. 얘를 어떻게 찾았냐라는 것은 47을 4로 나눴더니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끝에 3개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0이 됐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순서가 일정했잖냐? 항상 순서가 일정했잖아. 어떻게? i-1, i1 이렇게. 얘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니까 i로 나올 거고 얘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니까 i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얘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니까 i로 얘는 i의 제곱이로 i의 세제곱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네. 이것만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i-1 i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계속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 쭉 해서 i의 1988로 할게요. 88년생이에요. 이렇게 티났네. 봅시다. 너희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이야? 뭐라고? 2009? 내 학번을 넘어갔구나. 아무튼 우리가 이제 더 할 거야. 근데 얘를 더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냐면 1 있잖냐? 1을 나중에 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1을 맨 나중에 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일단 빼놓고 얘부터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요? 얘부터 생각해 주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냐? 우리가 계속 뭘로 시작하는 거 했으니까 i의 1제곱부터 시작하는 거? i의 1제곱부터 시작하는 거 했잖냐? 얘도 i의 1제곱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 1을 나중에 더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앞에 더한 상태에서 뒤에 부분 생각해 줬더니 이거 4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지? 0대요. 숫자 아름답네.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해봅시다. 6번째 해봅시다. 이제 6번째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겠냐면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i의 제곱분의 1, i의 세제곱분의 1, i의 4제곱분의 1. 2009년? i의 2009분의 1로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수가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4개를 꼭 적어보는 게 4개가 반복되니까 4개를 적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얘? 실수화하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실수하기보다는 i를 분모분자에 곱한다라는 생각이랑 똑같지? i의 4제곱은 뭐니까? 1이니까 그러면 i로 나오는 거네요. 오케이? 분모를 i의 4제곱으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다 더했더니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네요. 2009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은 다 사라지고 한 개만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개만 남겠습니다. 그러면은 i의 2009분의 1 나머지가 1이었으니까 i분의 1을 하고 갔겠네요. 그래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i 플러스 2i 플러스 3i 2i의 제곱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쭉 해서 몇 년생이야? 저 2000년생. 간단한 걸로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렇게 티났어. 간단한 걸로 하고 싶다. 너 생일도 바꿔버리냐? 알았어요.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이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 그렇지? 만학도라고 하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
2000년생이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네. 아, 그래요. 용띠에 용띠. 내 용띠거든. 아무튼 봅시다. 봐보자. 얘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학은 느낌이야,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 지금까지 뭐 했어? 좀 어떤 느낌이었어? 네개씩 반복했지? 얘도 네개씩 반복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요. i가 거듭제곱 형태가 나온다면 4개씩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너희들이 4개씩 해보고 규칙성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안 보이면 한 번 더 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갖네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진행해 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i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해도 될까? 세 번째는 이거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라고 바로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은 1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 4개를 한 번 더 해봤더니 좀 화나네. 이 마이너스 이 i가 나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보고 싶다고? 그 다음 거도 혹시 2 마이너스 2i가 나오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냐? 그럼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5i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렇지? 이게 이 부호가 똑같이 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i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7i 플러스 8이 되겠어요? 그럼 얘를 묶어봤더니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8번째까지 해봤어. 8번째다 라는 건 이거 8i의 8제곱이다 라는 거지. 7i의 7제곱이다 라는 거고 6i의 6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마스크 벗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몇 개 있냐라는 거잖냐. 4로 나눴을 때 250개 있네. 그래서 2 마이너스 2i가 2000을 4로 나눴더니 몫이 250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얘가 250개 있겠습니다.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봅시다. 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1000i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것들은 너희들이 좀 외워야 될 거를 할게. 이것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혹시 너희들이 이 개념집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냐, 계속 볼 거 아니냐, 고등학교 때까지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이걸 찾아봤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된가? 외우세요. 오케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 전개하면 2i예요. 오케이? 1-i의 제곱을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2i예요. 오케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실수화했더니 얘 뭐가 되지? 2분의 마이너스 2i인가?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예요. 11번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하게 된다면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거니까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에 45 이런 거 하지 말자. 50제곱 합시다. 오케이? 47제곱 이런 거 안 나와요. 가끔 나와. 조금 이상한 문제집 있잖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집 있잖냐. 그런 문제집이 사실 안 나와. 47제곱 이런 거는. 봅시다.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뭐였어요? i였지? 네. i의 몇 제곱? 25제곱이 되겠잖냐? 제곱을 한번 썼잖아. 25제곱.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어느 정도 외워놓고 처리하면 쉽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외우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문제도 있잖냐? 이거 위에 있는 문제도 이것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이 정도는 쓰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문제로 낼 거예요. 오케이? 내가 문제로 낼게요. 알겠지? 지금 내가 얘 다 써줬지만 문제로 낼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복소수를 끝낼 거라서. 별로 안 돼, 봐봐.
안도의 표정. 별로 안 되네. 봅시다. 음수의 제곱근 봅시다. 이 문제는 너희가 지금 배웠어. 근데 나중에 또 배워. 또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틀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배울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면 돼. 오래 걸리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면 돼요. 오케이? 그거 너희들이 익숙해지면 돼. 음수의 제곱근이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음수의 제곱근이다 라는 것은 여기 있어. 봐봅시다.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어떤 수의 제곱근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랑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x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 얘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밑에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봐봐. 이 음수의 제곱근이다 라는 것은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야.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밑에를 계산해 볼게요. 이 8가지를 계산해 볼 건데 이 8가지가 계산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잘 한번 봐보세요. 봐봤더니 얘 뭔지 알아. 뭐예요? 루트 6이에요. 오케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2i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건데 루트 6i예요. 제곱근으로만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루트 안에 뭐가 있으면 음수가 있으면 i를 빼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i를 빼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곱했더니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네.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더 해봅시다. 그 다음 한번 더 해봤더니 얘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예요. 곱했더니 루트 6이고 i의 제곱이 되네요.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도 안에 있는 두 수가 곱해서 6이 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네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봐봤더니 루트가 곱해지는 데 있어서 부호가 다를 때는 부호가 같을 때는 음수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양수가 곱해지면 그대로 곱하면 되지. 양수일 때도 그대로 곱하면 되지. 근데 음수일 때만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맨 밑에를 봐봤더니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둘 다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묶여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그 밑에 이제 위에 있는 거 다시 또 해봤더니 이제 나누기네요. 나누기를 처리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3분의 2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 i지. 그렇지? 분모에 있으면 얘를 밖으로 빼줄 수 있거든. 루트 3분의 2 i라고 써줄 수 있거든. i를 다시 루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나눴더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아파? 잠깐만. 이거 끌 뻔 봤어. 그럴 수도 있지. 가끔 나 진짜 이거 끌 때 있거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루트 3i, 루트 2i. 그러면 i가 뭐가 돼요? 약분이 되겠지? 그지? 똑같은 거면 약분이 되는 거니까
얘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양수 양수일 때 나눴더니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 양수일 때 나눴더니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 음수일 때도 나눴더니 그대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혹시 바뀐가라는 걸 해봅시다. 루트 3i분의 루트 2를 해봤더니 이게 분모에 있으면 유리화 실수해줘야지. 그지? 실수화를 해주면 i를 곱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루트 3, 루트 2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는 앞에다 그냥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가 되는 건데 i를 다시 또 넣어줄 수 있잖냐?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이거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그대로 써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 두 번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그냥 다 성립해. 그지? 그냥 루트를 그냥 이거 그냥 묶어주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떨 때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한꺼번에 묶어주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문제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잊혀질만 하면 한 문제씩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떤 성립이 성립할 때 그냥 봅시다. 첫 번째 그냥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가 성립해요. 오케이? 이게 성립할 때 다음 조건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근데 어떤 경우도 되냐면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도 돼요. 오케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 거의 문제로 등장하지 않거든? 오케이? 제곱근 안의 값이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이 문제가 거의 되는 경우가 없어. 거의 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 뒤에 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근데 이 뒤에 게 생기는 경우는 혹시 나온다면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혹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공석 상하다가 진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얘를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음수다라는 게 있다면 0이 아닌 A, B라는 조건만 있다면 0이 아닌 이게 성립하지 않으려면 0이 아닌 A, B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냥 둘 다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라는 것은 얘는 결론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음수, B가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더라? B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B가 0이 되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도 A,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안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앞에 있는 조건만 기억해도 너희가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조건 자체에 뭐가 붙어 있다고? A,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들 봐봅시다. 왜? 깔끔하게 이것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i를 빼서 문제를 풀 거고,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부터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i를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i를 족족 밖으로 뺄 거야.
25i분의 루트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3, 5, 15.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플러스 얘가 5, 3인데 i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5분의 3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i를 밖으로 빼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 루트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안 돼? 3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해주세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냥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쓸 거야. 둘 다 그대로 곱해주는 건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고 얘는 i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5분의 3i예요. 두 번째 방법을 내가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잘 추천하지 않거든? 두 번째 방법을 잘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너희가 이거 부호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i를 밖으로 빼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너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지금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편한 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봤더니 얘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나눠서 처리합시다. 첫 번째는 i를 밖으로 빼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루트 8, 루트 2i가 될 거예요. 루트 8i, 루트 2i가 될 거예요. 루트 2i, 루트 8이 될 것이고 루트 2i, 루트 8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계산해 봤더니 얘가 16이라서 4로 나와. 4i야. 그래요? 16에서 4i. 그 다음에 얘도 16인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 다음 얘는 i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2네. 루트 4니까 2네. 2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사라지고 얘도 똑같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그냥 곱할 거야. 루트가 음수만 아니면 그냥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6. 근데 얘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16.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밑에가 음수, 위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직접 나눠주면 돼요.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밑에가 음수, 양수만 아니면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i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4i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4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케이? 좀 더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 그지? 계산이 좀 더 빨라 보이잖아. 좀 더 빠른 건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는 순간 어렵냐면 밑에 문제로 바뀌는 순간 어려워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 잠깐만. 오, 금지 없다. 금지를 안 넣었구나. 내가. 만듭시다. 문제를 내가 만들게요. 눈을 그렇게 또그렇게 되냐. 봅시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를 구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곱했더니 뭔가 이상하다. 미안. 바꿉시다. 문제 좀 바꾸자. 이렇게 바꿉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x가 0보다 크고 y-2가 0보다 크고 또는
1-x가 0이고 또는 또는 y-2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는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y는 2보다 더 크고 또는 x는 1 또는 y는 2예요. 이거 또는 너희들 잘 지켜야 돼. 오케이? 또는 하고 그리고에 대해서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같이 성립해도 되고 이 두 개는 같이 성립하면 안 돼요. 오케이? 또는이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수학에서 또는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 엄마가 집에 갔더니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민찬이는 뭐 먹을 거야? 밥. 밥? 밥. 밥? 다 밥 먹어요? 밥? 빵 먹는 사람 없어? 나는 빵도 밥도 다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에서 또는의 개념은 뭐냐면 A 또는 B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밥 또는 빵 이렇게 되어 있잖냐. 밥 또는 빵이면 밥만 먹고 빵을 안 먹는 경우,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는 경우, 밥빵 둘 다 먹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또는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제 고등수학 하를 혹시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합집합이라고 나타내는 건데 또는이 나타내는 게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만 나타내는 경우, 얘만 나타내는 경우, 둘 다 나타내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는 얘이면서 얘일 수 있잖냐? 그래요? 얘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얘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얘이면서 얘인 경우도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는으로 적어줬다면 또는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다고?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게 너희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보통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루트를 한꺼번에 묶읍시다. 루트를 한꺼번에 묶읍시다. 문제 왜 이러냐?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루트를 한꺼번에 묶어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 플러스 1이 음수고 x 플러스 2가 양수겠지.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보다 커 또는 x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 건데 한번 봐보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거니까. 실제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예제 14번, 14번까지 있어? 14번 봅시다. 오케이. 한번 봐보자.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해라.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A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분의 루트 A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처리해 주면 오호 하나만 더 하자.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A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까지 해줄게요. 오케이?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있어. 뭐냐면, 여기 위에다 적을까? 루트 a의 제곱하고, 루트 a의 제곱이에요. 이거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중3 때 배우지 않냐? 루트 a의 제곱이랑 루트 a의 제곱. 오케이? 얘는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거야? 음수값이든 양수값이든 제곱하면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다 그대로 나와요. 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제곱근의 정의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안에 있는 수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제곱을 하면 안에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애초부터 밖에서 제곱하는 게 제곱근의 정의라서 그냥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 안에서 제곱이 되어 있으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고, 밖에서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은 너희들이 알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둘 다 뭐예요? a-2를 표현해 볼까? a-2는 음수네. 그렇지? a 플러스 2는 양수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처리해 봤더니 둘 다 뭐예요? 음수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루트 a-2의 제곱이 되면서 두 개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두 가지 풀이로 내가 풀 건데, 두 번째 풀이를 먼저 풀게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좋거든, 사실. 근데 아이 빼서 푸는 방법 있잖냐? 그건 너희들이 연습해야 돼서 그것도 풀게.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둘 다 지금 뭐예요? 이건 뭐냐? 이거 플러스로 바꿉시다. 플러스로 바꿉시다.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네요. 둘 다 뭐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 개가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음수든 그냥 약분해줘도 상관없지. 음수잖아. 똑같은 값이니까 그 약분해줘도 상관없는 거고, 얘도 그냥 약분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안에 제곱돼 있지?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인데 2라고 적어버렸어? 미안.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도 안에서 제곱이 되어 있지?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값이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어떻게 돼? 안에서 제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1은 사라지고 얘가 지금 플러스 a-2의 절대값, a 플러스 2의 절대값이에요. 사실 이거 그냥 문제 풀리거든. 얘 사라져서. 오케이? 근데 얘 뺄 때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a-2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부러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근데 원래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 이용해서 푸는 게 정석이야.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이게 이제 잘 안 떠올라. 그럼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루트 a-2의 제곱이지. 얘도 뭐예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오케이? 뒷부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놔둘게. 뒷부분은 똑같으니까 이것만 적을게요. 플러스 절대값 a-2
절대값 a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밖에서 제곱이 되면 그대로 나올 거고, 밖에서 제곱이 되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고, 뒤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네요.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 너희들이 문제에 따라서 그 푸는 방법은 조금씩 달리하면 되는 거니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